전라도 방언 그라시제라는 그러면요. 그럴 수밖에요. 체념이 담뿍 담긴 전라도의 관습적 언어인데요. 조정시인의 시집 그라시제라는 시집 전체가 전라도 말로 쓰여 있습니다. 시인은 전라도 말의 풍부함, 그 속에 깃든 생각과 기질을 알리기 위해서 전라도 말로 시를 썼다고 합니다. 방언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기질과 정서가 오롯이 깃든 소중한 자산인데요. 인문 클래스 시즌 3 방언의 종말 3. 오늘은 호남 방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리고기 좋은 건 다 있죠? 통오리 숯불구이가 그냥 아주 육즙이 차르르 하고 고소한 맛에 오늘 또 안 갈 수가 없네. 넓은 주차장까지. 여긴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진짜. 내일 친구들과 떠오리, 전부 다오리. 삼천동 다오리 숯불구이. 삶의 여유와 품격을 갖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공간. 오직 더메이 호텔에서만 누릴 수 있는 대형 풀빌라와 스위트룸. 당신만을 위한 눈부신 이곳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기는 더메이 호텔입니다. 새만금의 아름다운 경치, 고군산을 품고 300년이 흐른 백일홍. 한 번쯤 생각했던 그림 같은 정원 카페. 사계절 장자도의 아름다운 노을. 향기로운 커피 향도 잠깐 머물게 만드는 곳. 여기는 장자도 바다정원입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영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영호 교수입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말, 호남 방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방언과 방언이 맞닿는 지역을 이제 접경지대라고 하는데, 예. 이 접경지대라고 하는 특수한 방언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의 말을 알아보는 정겨운 시간이겠네요. 교수님, 호남 방언은 전남과 전북의 말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호남 방언은 말씀하신 대로 예. 대체로 이제 전남과 전북 지역을 아우르는 방언권입니다. 예. 아주 정확히 말하면 예. 전북에 인접한 이제 충남 일부 지역도 사실 호남 방언에 속하는데요. 예. 호남 방언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충남 지역도 사실은 이제 전라도 방언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서 그렇게 맞아요.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호남 방언은 곧 전라도 방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서천 분이시거든요. 충남 서천. 네. 근데 예전에 제가 놀러 가서 들어보면 전라도 방언을 많이 쓰셨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쪽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언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남 방언은 특히나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을 해요. 구체적으로 호남 방언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모든 방언마다 모든 방언이 이제 저마다 각색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네. 호남 방언도 발음이나 억양, 단어, 문법 같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독특한 자기만의 매력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호남의 서남부 끝에 위치한 이제 진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예. 진돗개가 유명한 고장이죠. 맞아요. 예, 제 고향이기도 한데 네네. 이 지역에서는 자녀를 부를 때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독특한 호칭어를 씁니다. 오.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첫째를 큰 놈, 둘째를 간된 놈이라고 이제 했는데 네. 셋째부터는 끝에 바를 붙여서 부릅니다. 바? 예, 그래서 이제 셋을 호남에서는 시라고 하니까 예. 셋째는 시바, 넷째는 이제 넷은 니라고 하니까 예, 니바, 니바. 넷째는 니바가 되는 거죠. 그럼 다섯째는 뭐 오니까 오바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오. 오바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예.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예. 다섯째는 오바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오. 여섯째는 이제 육바, 참 희한하다. 일곱째는 칠바 이런 식인 거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직접 듣고 자랐는데 사실 이게 순서를 나타내는 호칭어인 줄 몰라서 예. 제 옆집에 오바 삼촌이란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 이름이 오바인 줄 알았었습니다.
아, 그게 호칭인지 모르고. 네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 여자아이들은 바가 아닌 다른 말을 붙여서 썼나요, 혹시? 네, 남자아이들은 바를 붙인 거랑 다르게 예. 여자아이들은 단위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오. 그 첫째, 둘째는 남자아이랑 비슷하게 이제 네. 큰년, 장가 이렇게 불렀는데 예. 셋째부터는 이제 똑같이 이제 셋을 시라고 하니까 예. 시단위, 넷은 니라고 했으니까 니단위, 다섯은 야. 오니까 오단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예전에는 이제 많았으니까 모여서 놀고 있는데 시다나 이렇게 이제 부르면 와. 셋째 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네. 쳐다보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렇구나.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호남 방언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호남 방언의 특징은 정말 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겠고요. 예. 오늘은 이제 주로 말소리에서 나타나는 예. 호남 방언의 특징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말소리는 늘 말하고 듣는 거라서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호남 방언만의 말소리 특징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예. 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에 대한 이야기. 네. 아나운서님 혹시 예전에 음. 어른을 어른이라고 맞아. 발음했던 거 유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즘에도 그렇게 좀 약간 장난스럽게 하기도 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막 재밌게 얘기 듣기도 하고, 야, 어른이 얘기하면 잘 들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어른이라는 발음이 예. 사실 이제 호남 방언의 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어. 호남 방언은 어를 발음할 때 수도권 지역의 어에 비해서 예. 의에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아, 네, 특히 이제 그래요. 네. 호남 방언 중에 이제 어를 길게 이제 발음하는 단어들도 있는데 예. 그때는 사실상 의랑 구분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라디오이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예. 음성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이제 수도권 장년층보다 호남 지역의 장년층이 어를 의에 가깝게 발음한다는 것이 네. 증명된 논문도 존재합니다. 야, 근데 뭐 사실 전공자가 아니면 호남의 어가 다른 방언과 다르다는 걸 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네. 좀 더 직관적인 호남 방언의 발음은 없었을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이제 호남 방언의 말소리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예. 게 의입니다. 의가 잘 안 돼. 네, 잘 안 됩니다. 의가 잘 안 돼. 의는 이제 다른 예. 이중모음과 다르게 네. 이제 표준 발음법상 이제 발음 형식이 되게 다양한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의사처럼 네. 의가 이제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그치. 의사로 예. 발음을 하지만 이중모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때는 이제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는데 예. 회의처럼 의가 이제 단어 첫머리에 오지 않으면 예. 회의도 되지만 회의도 네, 가능하죠. 맞아요. 그렇게 발음을 해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의 집 할 때처럼 이제 관형격 조사가 올 때는 나의 집으로도 발음을 하지만 이제 예. 보통 의를 애로 바꿔서 나의 집이라고 발음을 하죠. 저는 이거 뉴스 할 때 항상 도의회. 네. 네, 중간에 의가 있으면 이라고도 발음이 가능하니까 도의회 네. 이렇게도 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맞는 발음 표기법인 거예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 의라고 하는 이중모음은 예. 표준 발음법상으로 하면 의도 되고 이도 되고 네. 애도 되는 거죠. 예. 근데 호남 방언에서는 네. 의를 모두 으로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약간 좀 어려웠어요. 네. 저도 좀 따라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따라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네. 학교는 이제 그 인천에서 좀 자랐거든요. 네. 오랜만에 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네. 야, 너 아나운서가 의 발음을 왜 이렇게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게 나도 이 지역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이 지역의 어떤 발음을 내가 좀 흡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려운 거. 네. 민주주의의 의. 네. 이거를 이제 호남 방언에서는 민주주의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고유한 호남 방언에는 네. 의라는 이중모음이 없기 때문에 예. 의는 무조건 의로만 읽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의를 의로만 발음하는 게 호남 방언 말소리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사실 전공자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어처럼 발음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서 듣지는 않기 때문에 예.
방언에 따른 이제 차이를 알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유독 이제 의 같은 경우는 예. 드라마나 영화에서 음. 호남 방언을 써야 될 때 예. 굉장히 자주 애용되더라고요. 예를 맞습니다. 예. 네. 예를 그래서 들면 예를 들면 이제 배역 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어. 하시는 배우들은 어. 이것이 너의 것이냐라는 어. 질문이 있으면 이제 어. 호남 방언으로 해야 되면 이것이 너의 것이냐라고 하지 않고 예. 이것이 너의 것이냐라고 아, 그렇지. 합니다. 맞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호남 방언을 좀 표현하는 배우들이 꽤 많아서 예. 의 발음이 호남 방언 말소리의 시그니처라고 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예. 좀 주제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의 발음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방언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게 호남에서는 의를 무조건 으라고 하는데 영남 방언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경남 쪽 예. 분들은 의 발음을 잘 못해서 네. 이라고만 발음합니다. 아. 그러니까 호남은 어. 영남은 이라고 하는데 아. 예를 들면 이제 호남 방언에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의사라고 예. 하는데 영남 방언에서 이제 의사를 이사라고 합니다. 야, 방언에 따라서 의 발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호남 방언을 표현하는 다른 말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기음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예. 미디어에서 호남 방언을 표현할 때 이제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유기음화라는 이제 전문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사실 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법학, 예. 법을 이제 전공하는 걸 이제 법학이라고 하는데 예. 법학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우리가 법학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법의 받침에 있는 비읍과 네. 학의 이제 초성에 있는 히읗이 네. 비읍과 히읗이 축약이 되면서 피읍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걸 이제 유기음화라고 하는데 음. 이 유기음화가 전남 방언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법학을 어떻게 해요? 법학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어. 예전에 이제 어. 인기를 좀 많이 끌었던 응답하라 1994에 보면 예. 혜태라는 등장 인물이 전라도 출신으로 설정돼 있는데 상대 배역이랑 이제 싸우는데 깝깝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이제 하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깝깝한 소리 하고 있네를 깝깝한 소리 하고 있네 아, 저런, 맞네. 네. 발음을 해서 아, 유기음화를 이제 맞다.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호남 방언을 잘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야, 제가 그 광주에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대화를 나누면 이 유기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학술적으로 접근하니까 맞는 이야기네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모르고 볼 때는 그냥 느낌으로만 또 그냥 호남 방언이네라고 생각했는데 야,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드라마에 많은 방언 디테일이 또 숨어 있었던 거군요. 배우들이 참 대단합니다. 네, 저도 배우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예. 출연하는 배우가 방언 화자라면 방언을 어떻게 쓰는지 좀 유심히 관찰하는 편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호남 방언 연기를 하셨던 배우 중에 저는 예. 개인적으로 성동일 배우님이 가장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잘하죠. 하는데 예. 네, 그분은 호남 방언 연기 디테일이 좀 다르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책을 읽다처럼 이제 비을 기역 받침이 2개 오는 이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받침에 자음이 2개 있으면 둘 다 발음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읽다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를 탈락시키는데 예. 읽다처럼 리을과 기역 중에 어떤 자음을 탈락시킬 건지가 사실 방언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영남 방언의 경우에는 네. 리을하고 기역이 있으면 네. 무조건 리을을 선택합니다. 이거 그래서- 표준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읽지, 뭐 읽고, 읽는다, 책을 읽는다라고 하지 않고 읽는다라고 발음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읽지, 읽다. 네. 이게 이제 표준 발음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호남 방언은 반대거든요. 예. 리을, 기역 중에 리을을 무조건 탈락시키고 네. 기역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다, 읽지, 읽고, 읽는다라고 얘기를 읽고가 합니다. 좀 다르네요. 네, 원래는 읽고인데 네. 표준어는 네. 그건 읽고라고 하는구나. 네. 이게 그 밟다, 음. 발을 밟다 할 때 그 리을, 비읍 또 네. 같은 원리인데 영남 방언은 또 무조건 리을을 선택하기 때문에 네. 발을 밟다, 발을 밟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예. 호남 방언은 리을을 무조건 탈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발을 밟다, 음. 발을 밟는다라고 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호남 발음은 표준어랑 동일하네요. 네. 밟다, 밟는다. 네. 어, 이렇게 약간 우연히 일치하는 것 우연의 같은데, 일치네요.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발음을 디테일하게 찾아내는 거는 뭐 호남 출신이거나 예. 혹은 호남 방언 연구자인 경우에만 파악이 가능한데 예.
성동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인천 출신이시더라고요. 아, 그분 인천이에요? 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호남방언 연기하실 때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자음군 단순화라는 명칭으로 이제 붙어져 있는데 예.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대단하다. 예,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음. 방언학자로 봤을 때는 정말 멋진 배우다. 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 하려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예. 그 방언학자 관점에서 손색 없는 배우 성동일 씨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봤고요. 그런데 교수님, 호남 방언이라고 해도 전라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호남의 각 지역마다 방언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호남 방언은 전라도 일대를 다 권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 호남 방언 내에서도 음. 사실 지역에 따라서 말이 조금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뭐 호남 방언을 이제 대표하는 표현 중에 무엇 했다니까의 그 다니까를 사실은 이제 무엇 했단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 단께가 단께 말고 단계로도 사용이 단계. 되거든요. 네, 근데 전남에서는 보통 단께를 많이 쓰고요. 네. 전북에서는 이제 단계를 단계.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려도 돼요? 네. 그 저희 제 고향이 이제 여기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전주에 계세요. 아, 저희 네. 아버지는 이제 그 인천으로 발령이 나셔서 인천에 쭉 살다가 이제 명절 때는 한 번씩 전주로 와서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아버지가 이제 큰아버지께서 막 사투리를 막 단께 랑께 막 쓰니까 그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 그 단께 좀 쓰지 말란께. 근데 제가 얼마나 재밌어야죠. 한참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같은 호남이라도 전남과 전북의 말이 다르다라는 네.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 그 호남 말소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말소리로 전남과 전북의 차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그 위랑 외가 남아 있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우이, 네. 오이, 네. 예, 우이, 오이. 네. 이 표준 발음법으로 보면 네. 그 위외가 단모음이지만 예.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예. 발음을 좀 들려드릴 텐데 예, 위외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게 되면 이제 위외가 맞아요. 되는 것이고요. 예, 이걸 단모음으로 발음하게 되면 으가 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 위외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매우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 예, 이게 사실 아주 제한적인 지역의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위외가 단모음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들을 일이 사실은 많지 않고 그래서 그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는 규정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예, 이례적으로 으라고 하는 단모음을 사람들이 잘 안 쓰니까 예. 위외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전남이랑 전북 지역의 경우에 위외가 중년층 그 전남 지역에는 위외가 단모음으로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네. 전북 지역에는 이 위외가 으처럼 단모음으로 꽤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참을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같은 호남 지역이지만 전북 지역에는 위와 위를 단모음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는 네. 발음하는 겁니다. 네. 전남 지역은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는 사라지는 거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전남 지역도 사실 위외가 일부는 단모음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 전북 지역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전북 지역은 위외가 중장년층에게 꽤 강하게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제가 사실 이거는 믿지 않았었거든요. 예. 제가 고향이 전남이라서 예. 위외를 대부분 다 단모음으로 발음을 못 하시니까 당연히 전북도 안 되겠지 싶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전주에 살고 있는데 써요. 네. 어. 그 아파트 관리소 소장님이 어. 방송을 하실 때 꼭 예. 위외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에 보시면 뭐 회의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와. 단모음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때 이제 그 소장님 방송만 엄청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니까 그게 네. 들리는구나. 네, 그게 듣고 특별한 싶어가지고. 게 발견이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음성학 전공하시는 이제
아는 교수님이 출장으로 부안에 가신 적이 있는데 예. 그때 부안 지역 주민들이 이제 위외를 아주 또렷하게 단모음으로 발음해서 저한테 한번 연락하셨더라고요. 네. 되게 흥미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북이어도 이렇게 또 차이가 있기도 하고 네. 전북과 전남은 또 얼마나 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 같은 호남 방언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호남 방언권이지만 예, 정말 독특한 방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 그 접경지대라고 하는 특수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 네. 섞여 있는 곳. 네. 그 접경지대라는 것은 방언권과 방언권이 맞닿는 경계 지점이다라는 예, 뜻인데 예를 들면 이제 화기장터라는 오래전 이제 노래 가사에 보면 예.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기장터엔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예. 여기가 호남 방언하고 영남 방언이 맞닿는 이제 접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확히는 이제 전남과 경남이 맞닿아 있는 접경지대인데 예, 노래 가사에 나와 있는 이제 섬진강을 경계로 해서 예. 전남 구례, 그리고 전남 광양의 다안면이라는 곳, 그리고 경남의 하동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광양시 다안면 같은 경우에는 다안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예. 봄에 매화마을로 유명한 곳, 맞아. 네 거기가 예. 다안면입니다. 예, 어쨌든 이 접경지대는 단순하게 이제 방언권과 방언권이 만나는 지리적인 특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례적인 이제 방언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가 있을까? 막 섞이는 건가? 네, 맞습니다. 왔다, 거시기, 뭘 할라꼬, 뭐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앞에는 전라도 갔다가 뒤에는 경상도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례적인 특징 뭡니까, 그럼 교수님? 네, 방언의 이례적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전남 구례 지역이나 네. 이제 광양시 다안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남에 속해 있는데 전남 지역은 사실 오래전부터 어이해랑 아이해를 구분하지 않고 말했거든요. 예. 뭐 가령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멍멍이를 이제 뜻하는 개랑 네. 갑각류 꽃게 할 때 그 개를 듣고서 구분을 못 하는데 예. 이게 애와 애를 다르게 발음하지 않고 다르게 듣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예.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전남 방언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나타났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접경지대에 속해 있는 전남 구례 지역하고 광양시 다안면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경우에 아직도 이 두 개의 모음을 구분해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애를 이제 구분해서 발음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방언의 변화 때문에 젊은 세대에는 두 모음을 이제 구분하지 못하지만 60대 이상인 분들은 다 구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애와 애를 구분해서 발음한다니까 참 독특하기도 하고요. 또 호남 방언의 접경지대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섬진강 유역에서 나타나는 호남 방언의 접경지대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광양시 다안면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2023년에 섬진강 유역 지금 얘기하는 그 접경지대를 대상으로 해서 음성 분석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다안면에 가봤거든요. 예. 그 3월에 매화마을 축제하시면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여기가 섬진강 따라서 길게 형성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예. 근데 여기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이게 전라도 말인가 싶을 정도로 억양이 좀 특이합니다. 약간 애매한 경상도 억양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광양은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전라도잖아요. 근데 네. 다안면에 사는 분들만 경상도 억양을 쓴 이유는 뭐예요? 광양은 전라도인 건 맞는데 네. 유독 이제 다안면에 사시는 분들이 경상도 억양을 일부 갖고 있는 이유가 네. 이분들 생활권이 사실은 광양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경남 하동입니다. 생활권이. 네, 다안면하고 하동읍 사이에 삼진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예. 이 다리를 이용하면 다안면에서 하동읍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광양 시내로 가려면 네. 일단 좀 높은 산을 넘어야 되고요. 거리도 좀 상당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이제 하동으로 되어 있어서 예. 억양이 좀 뒤섞인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지금은 행정상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 다안면에 사셨던 분들이 실제로 이제 하동의 고등학교를 많이 다니셨고요. 예. 아주 오래전에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행정구역을 차라리 하동으로 해달라, 경남으로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전라도지만 생활권은 경상도에서 그렇다. 근데 광양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다안면처럼 섬진강 따라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광양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 제가 설문조사를 진행해봤을 때 다안면 분들은 이제 자신의 말이 전라도 말과 경상도 말이 섞여 있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다안면에서 이제 산을 하나 넘으면 광양시 이제 진상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 계시는 분들은 산 넘으면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은 그냥 전라도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다안면만의 이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접경지가 전남에만 있진 않잖아요. 전북 지역의 접경지대 대표적으로는 어디에 형성이 돼 있나요? 전북 지역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접경지대는 단연 이제 무주군이다라고 아, 맞아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주는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겨울 스포츠의 메카, 반딧불 축제, 예. 청정 도시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방언학자들에게는 방언 접경지대가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을 가장 잘 간직한 고장으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예. 무주가 전북에 속해 있고 전북 방언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사실 군에 소속되어 있는 면에 따라서 방언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무주군 무풍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상 전북에 속해 있지만 네. 지리적으로는 경북 김천하고 이제 거창하고 경북 맞아요. 김천 가까워요. 예, 경남 거창하고 예.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북 방언이면서도 경상도 방언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중적인 방언의 모습이 잘 보이고요. 네.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 전자대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네. 무풍면이 경상방언의 영향을 받은 흔적은 이제 의와 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좀 잘 나타납니다. 뭐 경상방언 이제 흔히 이제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의랑 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데 예. 뭐 예를 들면 언어와 은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예. 언어도 언어, 은어도 언어라고 해서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이 지역에서 이제 그대로 나타나서 경상방언의 특징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주가 방언학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지역이긴 하네요. 그 전북이 경상 지역과 맞닿은 지역이 무주만은 아니잖아요. 전북권 내에서 다른 접경지대는 없을까요? 네, 전북 지역에 있는 접경지대는 무주 외에 다른 곳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남원을 들 수 있는데 맞아요. 남원은 전북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 전남 구례, 곡성하고 맞닿아 있기도 하고 네. 경남 함양과 접촉하고 있기도 해서 예. 세 지역 방언이 모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은 도시는 하나지만 네. 방언으로 보면 뭐 삼해면이나 덕과면은 전북 방언, 예. 주생면이나 송동면은 전남 방언 아래에 영향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네. 동쪽에 있는 운봉이나 예. 인월면 같은 경우에는 경남 함양에 인접해 있어서 경상도 방언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원대 장승익 교수님이 이 지역의 말의 특징을 설명하실 때 예. 남원 버스 정류장에 가면 동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경상도 말투를 쓰고 서쪽으로 네. 가시는 분들은 전라도 말을 써서 도로 하나를 두고 영호남 방언을 동시에 볼 수 있다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야, 정말 흥미롭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렇죠? 네. 예. 자, 방언의 정말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호남 방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라도 말, 우리 지역의 방언을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보존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3. 오늘은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용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